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잘 보내고 계시죠? 주말이건 평일이건. 최근에 굉장히 바쁘네요. 다른 것도 좀 한다고 제가 자주 못 오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반도체가 좀 상승했어요. 예상된 반도체의 상승이었죠. 현재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 씨가 또 리스크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잠깐 짚고 넘어가고요. 곧 테마가 바뀐다에 조금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외신 뉴스를 보겠습니다. China Hint on Monetary Easing이라고 하죠. 중국에서 양적 완화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의 양적 완화라 좀 약간 생소합니다. 중국은 양적 완화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특히나 최근에 뭐 교육, 게임, 부동산 규제 연속이었죠. 거기에 공동 부유를 주창하는 시진핑 주석 그 통치 하에 약간의 좀 대기업 누르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양적 완화라 약간 물음표죠. 일단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 블리자드 CEO가 조금 리스크가 있다네요. 어떤 리스크냐 하면 섹슈얼 허레스먼트라고 하면 성희롱입니다. 성희롱 스캔들에 시달리고 있네요. 곧 뭐 바뀌겠죠. CEO 리스크가 있는 상황입니다. 블리자드는 게임 관련 회사죠. 유럽이 코비드 19 측정에 대항해서 약간 인플레이션 알람이 울리고 있답니다. 지금 독일 쪽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최근에. 특히 유로존이 굉장히 많이 상승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주고 있네요. 지금 과열됐으니까 조금 진정시키고자 하는 보이스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그 오일이 애를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유가도 약간 조정 보이고 있죠. 어차피 유가는 100불이 간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S&P 500이 레코드 하이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S&P 500이나 나스닥이 뭐 난리죠. 한국 시장만 지지부진하지 지금 미국 시장은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파월 노미네이션이라고 하죠. 파월 의장이 다시 지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그 페드 의장으로 다시 파월이 지명되었다라는 건데요. 거기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냐 하면 지금 코비드 19 이후에 지속적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고 거기에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하는 이 페드가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흐름이 지속됐으면 하는 투자자들의 바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파월이 노미네이션 됐다라는 소식에 S&P 500이랑 나스닥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오늘 나스닥이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긴 하죠. 거기 중심에 구글이 있죠. 알파벳. 알파벳 종목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요. 알파벳 예전에 조정 크게 보일 때 우리가 또 나눈 얘기가 있잖아요. 알파벳은 저러다가 말겠지입니다. 결국엔 상승하고 있죠. 알파벳,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이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거 안 하면서 했네요. 오랜만에 하니까. 넘어가고. 자, 내신입니다. 천슬라 회복한 테슬라라고 합니다. 머스크 CEO가 주가가 $3,000 간다에 동의라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테슬라에 대해서 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뭐 보이스가 좀 컸죠. 사람들이 테슬라에 대해 왜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하냐라고 했는데 제 의견은 그겁니다. 테슬라는 종목이 모멘텀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테슬라는 특히나 지금 폭락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테슬라는 전기차 외에 다른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차만 가지고 막 평가하고 평가절하하고 이런 것들의 보이스는 들을 필요 없다라는 의견을 드리면서도 이 머스크 CEO가 가지고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주식을 팔 수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 4천원 이미 팔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스크 CEO는 내년에 주식을 좀 팔아야 돼요. 이거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좀 과세 같은 것들이 바이든 정부에서 이루어질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CEO는 민심을 어느 정도 진정시키기 위해 거기에 미리 얘기를 하기 위해 트위터를 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 얘기인데요. 뭐 주가 $3,000 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주식을 팔까요? 라는 트위터를 한다는 건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리스크가 있다는 겁니다. CEO에 대해서. 일단 테슬라는 좀 지켜보시죠. 지금은 과열권이긴 합니다. 아시아나도 위드 코로나 괌 하늘길 18년 만에 다시 연다라는 건데요.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확산세가 조금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코로나 확진자가 뭐 2,000명, 3,000명 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조정을 보일 겁니다. 그때 추가 매수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저는 어차피 지금 현재는 괜찮죠.
자, 테이퍼링 선언의 무풀단 시장 과연 끝일까라는 건데요. 우리가 예상했다시피 FOMC에서 테이퍼링 자산을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돈을 회수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데 그 속도를 늦추겠다라는 게 테이퍼링이란 겁니다. 나중에 한번 더 짚고 넘어가고요. 자, 그 테이퍼링 선언을 했는데 무풀을 달았다. 과연 끝일까라는 건데요. 테이퍼링이랑 주가는 이때까지 역사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전혀 주가와 관련이 없습니다. 테이퍼링 한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지도 않았고요. 이때까지. 예전에 이 테이퍼링이라는 게 없었던 이벤트가 아니라 시장이 충분히 반응할 만한, 대응할 만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반도체 한파 끝이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등했다. 코스피가 3,000선 탈환했다. 코스피 3,000 탈환한 건 뭐 놀랍지 않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라는 이 대형 종목이 이렇게 급등을 보인 건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래서 이 급등이 정말 그냥 넘어갈 만한 상승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상승폭도 크고 거기다 큰 손들이 들어왔죠. 약간 이런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데요. 일단 뒤에서 얘기하시죠. 예. 윤석열, 이재명, 박빙 여론조사에 김영환, 혹세 무민 조사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입니다. 간단하죠? 네, 제가 최근에 좀 게으르네요. 죄송합니다. 코스피 흐름을 좀 정리해 보고요. 15금리 잠깐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주도 테마에 대한 짧은 의견을 드리고 오늘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상황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지금 코스피가 큰 조정을 보이고 있었죠. 큰 조정을 보이고 있었는데 이렇게 조정 보였죠. 근데 이제 이까지 왔을 때 이렇게 쌍바닥을 형성했습니다. 완벽하게. 예, 완벽하게 형성을 했어요. 그럼 3050까지 가겠죠. 그 다음에 조정을 좀 보였다가 이렇게 올라가면 뭐죠? 역 헤드 앤 숄더입니다. 역 헤드 앤 숄더를 생각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역 헤드 앤 숄더가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성됐죠? 그럼 이렇게 올라가겠죠? 3100까지는 열려 있다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는 특별한 악재가 없으면 상승 추세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는 코스피 지수에 투자하는 코스피 레버리지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네, 그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갭상승 지속되고 있죠. 지수 쌍바닥이 형성됐습니다. 이렇게 역 헤드 앤 숄더가 완성되고 있죠. 지수 상황은 그렇다는 겁니다. 15금리 보시면 지금 현재 3개월물에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6개월물도 그렇고 이거는 단기적으로 약간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의견은 없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의견은 없고 오늘 중국 은행에서 발표한 양적 완화에 대한 힌트를 좀 보고 좀 앞으로의 흐름을 좀 가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15금리 여기서 넘어가고요. 자,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공교롭게도 설명드리고 바로 이렇게 상승을 해 버리니까 조금 난감하긴 합니다. 하지만 상승했던 거를 다시 얘기해 봐야 의미 없죠. 예, 이게 뭐 사람들이 자기가 얘기한 게 맞으면 계속 얘기합니다. 그거를 무언가 얘기할 소재가 없는 사람들이 계속 자기가 옛날에 1등 했던 유행가만 계속 부르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설명드린 게 있으니까 그 기조를 유지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도하고 있는 테마가 뭐죠, 여러분? 대상승을 이루고 있는 테마가 무엇입니까? 위메이드, NFT죠. 위메이드가 게임이라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근데 눈과 귀를 열고 있지 않으면 위메이드는 그냥 게임 회사라고 생각하겠죠. 얘들이 미래의 전설이었나? 예, 그럴 겁니다. 아무튼 예, NFT 테마가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나 위메이드는 짧은 기간에 10배가 올랐고요. 예전부터 생각하면 이건 뭐 이루 말할 것도 없죠. 그만큼 위메이드의 상승세가 강한데요. 이때 언제였죠? 21선 여기 부딪혔을 때인가 그때 말씀드렸었죠. 얘는 상승이 여기서 끝날 것 같진 않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위메이드라는 테마에 그렇게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진 않았고 기술적 분석상 위메이드는 지속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거지 실질적으로 위메이드에 대해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강한 의견을 좀 드리긴 난감한 상황인 것 같고요. 하지만 NFT는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마임에 확실합니다. NFT 테마는 조정장을 예상합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뭐 이건 제 생각이니까 한번 가미해서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렇게 큰 상승을 보였는데 얘가 지속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언제 하락할지 장담은 못하는데 지금 가격대를 유지하는 것은 힘들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지금 NFT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그럴 수 있지만 코로나 때를 생각해 보세요. 2020년 3월이죠. 코로나 때 난리가 났었죠. 시젠, 뭐 신풍제약 이런 것들. 그 위풍당당하던 그 신풍제약이 지금 현재 주가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NFT랑 코로나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테마가 더 강할 것 같나요? 코로나라는 테마가 전 세계를 뒤흔든 테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테마를 이끌었던 종목들이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지금 주도하고 있는 이 NFT 테마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어떤 주가를 형성하고 있을지가 가늠이 되는 거죠. 그것만 판단해 보면 NFT 과열에 대해서 아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반도체는 지금 급등을 좀 했는데요. 지속 급등할 수 있을 거라 보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수급이 들어왔는데 갑자기 하락시켜 봐야 사람들이 팔고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뻔히 보이는 수를 부릴 리가 없습니다. 차라리 뭐 전 세계적인 그 단기적 리스크를 발생시켜서 주가를 떨어뜨릴지언정 지금 현재 매매 동향의 근거에서는 하락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정이 있더라도 밑꼬리를 달면서 빠르게 복구할 거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닥은 알 수 있었죠. 예, 바닥이라고 완벽하게 판단했지 않습니까? 상승에는 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락은 정말 빨라요. 근데 상승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특히나 뭐 삼성전자가 쭉쭉쭉 갑자기 10만을 찍는다, 이거는 약간 생각이 좀 어렵겠죠. 이건 뭐 누가 봐도 명백히 작전이라고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상승에는 좀 시간이 소요될 거다. 하지만 상승 기조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문에 어떤 뉴스가 도배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신문은 돈을 가진 애들이 가지고 노는 그냥 지면입니다. 자기들이 내보내고 싶은 뉴스만 내보내는 거예요. 뭐 가까운 예로 뭐 한일 분쟁이 있었을 때 뭐 불매운동 어쩌고저쩌고 할 때 온통 신문에는 노제팬이었죠. 근데 지금 노제팬 어디 갔습니까? 지금 뭐 유니클로 가면 사람이 넘쳐나죠. 그때 당시에 열을 냈던 내가 약간 부끄러울 정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냥 뭐 노제팬에 그렇게 크게 반응하지 말고 반일 관련주에서 우리가 수익을 보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에 어떤 뉴스가 도배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뭐 NFT다, 뭐 블록체인이 미래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곧 다가올 테마가 무엇이죠, 여러분?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붙는 날이 100일 남았습니다, 현재. 이제 곧 그들의 이슈들이 뉴스를 뒤덮을 거고 이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것입니다.